2025년 겨울 KBO 스토브리그의 중심에는 단연 삼성 라이온즈가 있었다. 한때 왕조를 상징했던 푸른 사자들은 지난 몇 년간 중위권을 맴돌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번 겨울 구단은 한 번의 결정적 선택으로 그 긴 침체의 시간을 끝내려 하고 있다. 바로 B급 불펜 몬스터 이영하의 영입이다. 이영하의 삼성행은 단순한 전력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박진만 감독 체제 2기의 시작, 그리고 왕조 부활의 첫 신호탄이었다. 2025년 11월 3일 삼성 라이온즈는 박진만 감독과 2+1년 재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연간 인센티브 1억 원 등 총액 최대 16억 원 규모. 이는 단순한 연장 계약이 아니라 구단이 박 감독에게 확고한 신뢰를 보냈음을 뜻한다. 박진만은 선수 시절 KBO 최고의 유격수, 국민 유격수로 불리며 한국 야구를 대표했다. 지도자로 변신한 뒤에도 그의 철학은 일관됐다. 야구는 수비에서 시작된다. 그 철학은 지난 2시즌 동안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그러나 박진만은 만족하지 않았다. 재계약 기자회견에서 그는 단호했다. 가을 야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다. 우승을 하려면 불펜이 강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은 그게 부족합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프런트에 대한 명령이자 향후 팀의 보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선언이었다. 2024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팀 평균 자책점은 4.36, 리그 7위였다. 선발진에서는 원태인과 최한을, 그리고 루키 이재현이 분전했지만 중간 개투와 불펜이 흔들릴 때마다 리드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삼성의 홀드 순위 상위권 투수는 단 한 명뿐이었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필승조의 피로 누적이 심각했다. 특히 6회 이후 실점률은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다. 박진만 감독은 이를 정확히 진단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선발이 잘 던져도 불펜이 버텨야 승리를 챙깁니다. 불펜이 무너지면 그건 팀의 체력과 집중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결국 삼성의 2025 시즌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 불펜 리빌딩이었다. 2025년 FA 시장에서 삼성의 시선은 명확히 두 명에게 향했다. 이영하, 두산 베어스, 그리고 김범수, 하나 이글스, 둘 다 FA B등급, 즉 보상 부담이 적은 고효율 카드였다. 이영하는 1997년생, 2016년 두산의 1차 지명 출신이다. 그는 150km 중반대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멀티암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프로 통산 성적은 다음과 같다. 355경기 60승 46패 27홀드 9세이브, 평균 자책점 4.71. 2019년 17승 4패, 커리어 하이. 2024 시즌 73경기 66.2이닝 4승 4패 14홀드 열의 4.05. 즉, 그는 선발의 경험과 불펜의 적응력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유형의 투수다. 특히 14홀드는 개인 최고 기록으로 불펜 전향 후 완벽히 새로운 커리어를 열었다. 반면 김범수는 1995년생 좌완으로 한화의 대표적인 파이어볼러였다. 2024 시즌 73경기 48이닝 1화 2.25, 커리어 최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좌완 3선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박진만 감독은 두 선수 중 하나만 얻어도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삼성은 결국 이영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실리와 상징,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결정이었다. 삼성 구단의 공식 발표는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FA 투수 이영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3년 총액 18억 원, 계약금 6억 원,
연봉 4억 원, 옵션 6억 원입니다. 이로써 삼성은 박진만 2기의 첫 외부 영입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불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즉시 전력감. 이영하는 이미 리그 검증을 마친 투수다. 73경기라는 혹독한 불펜 시즌을 소화했으며 60이닝 이상 던져도 구위 저하가 거의 없었다. 그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50.8km, 최고 154km에 달한다. 이는 삼성 불펜 중에서도 최상위 스피드다. 우승 DNA. 이영하는 두산 시절 2019년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로 큰 무대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실제로 그는 프리미어 12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검증을 마쳤다. 삼성 내부에서는 경험치까지 포함한 가성비 영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펜의 재구성. 이영하의 합류로 삼성 불펜은 완전히 새판짜기가 가능해졌다. 마무리. 오승환 관리형 역할. 새 선맨 이영하, 이승현. 좌완 듀오 배찬승, 김태훈. 농릴리프 김윤수, 최하늘. 박진만 감독이 구상하던 6에서 9의 불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 전성기, 즉 2011에서 2015년 통합 5연패 시절을 떠올려보자. 그 핵심은 단연 불펜이었다. 오승환, 권혁, 안지만, 심창민으로 이어지는 철벽 방패는 삼성이 한 점 앞선 승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10년간 삼성의 마운드는 그 안정감을 잃었다. 선발은 무너지지 않아도 중간에서 흔들렸다. 결국 이영하의 영입은 그 잃어버린 승리의 방정식을 되찾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야구 통계 전문가 김정훈, 야구연구소 ISL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영하는 단순히 비급 FA가 아닙니다. 선발로 150이 넘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드물죠. 삼성 불펜진의 평균 구속이 리그 8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전력의 질 자체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즉, 이영하 효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팀의 운영 철학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촉매제라는 것이다. FA 시장에서 A등급 선수의 영입은 늘 높은 인적 보상 부담을 동반한다. 하지만 B등급은 다르다. 원소속 구단의 연봉 100% 플러스 보호선수 외 1인, 혹은 연봉 200% 현금 보상 중 선택권이 주어진다. 삼성은 이번 영입으로 유망주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즉시 전력감을 확보하는 효율적 투자를 실현했다. 즉, 고비용 저효율의 FA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잡은 케이스로 평가된다. 이영하 영입은 박진만 플랜의 3단계 중 2단계 완성을 의미한다. 그의 팀 리빌딩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수비 조직력 강화 2023-2024 완료. 2단계 불펜 보강 및 투수진 안정화 2025 진행. 3단계 공격 생산력 극대화 및 우승 도전 2026 목표. 이영하가 그 2단계를 완성시킨 것이다. 박 감독은 최근 구단 공식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숨이 트입니다. 이영하 같은 투수가 있으면 선발이 마음 놓고 던질 수 있어요. 불펜이 강하면 야구는 단단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다. 이영하의 삼성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구 사직으로 일대 삼성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이게 바로 박진만 매직이다. 이제 오승환에게 휴식이 생긴다. 불펜이 살아야 가을 야구가 있다 등 환영의 글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샵사인 푸른 불펜 부활, 샵사인 이영하 삼성행 찢었다.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동안 수년간 누적된 마운드 불안에 대한 해방감, 그리고 왕조의 기억을 되살리는 감정적 환희였다. 삼성은 외부 영입만큼 내부 관리에도 공을 들였다. 김태훈, 좌완 베테랑, A등급, 과 이승현, B등급 우완은 모두 잔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태훈은 후배 투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승현은 박진만 감독이 우리 팀의 숨은 보석이라 부를 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 이영하의 합류로 불펜 내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한 긴장감과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삼성의 전성기를 돌아보면 언제나 균형이 있었다. 강력한 선발진, 철벽 불펜, 안정된 수비, 폭발력 있는 중심 타선. 박진만 감독은 그 균형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이영하의 합류는 그 복원의 첫걸음이다. 그가 던지는 강속구 한 구는 단순한 공이 아니라 삼성 야구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상징적 투구일 것이다. 이영하의 삼성행은 B급 FA 영입이라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것은 한 시대의 복원, 박진만 체제의 완성, 그리고 팬들에게 보내는 약속의 시작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다시 묻는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 대답은 2025년 대구 라이온즈 파크의 마운드에서 150km의 강속구와 함께 울려 퍼질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 다시 왕좌로. 삼성이 이영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이름값 때문이 아니다. 철저히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이영하는 현재 삼성 불펜의 약점을 정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투수였다. 먼저 이영하의 2024 시즌 세부 스탯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구속 150.8km/h, 우완 불펜 기준 리그 5위, 포피스 0.694, 피안타율 0.248, K9 9이닝당 탈삼진 7.95, BB2 9이닝당 볼넷 2.45,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 3.81. 이는 단순히 평균 이상의 투수가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불펜형 투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볼넷 허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 불펜의 팀 평균 BB9 수치는 3.92로 리그 8위였으나 이영하의 2.45는 팀의 약점을 바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다. 또한 포피스 0.694는 리그 전체 불펜 평균 0.75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그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타자, 한 타석에 집중하는 마인드는 박진만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볼넷이 적고 위기에서 침착하다. 그게 바로 삼성 불펜이 잃어버린 DNA입니다. 박진만 감독, 재계약 후 기자 간담회 중 이영하의 데이터는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는 과거 왕조 시절 오승환 한즈만권역으로 대표되던 무실점 이닝 관리형 불펜의 철학을 현재 버전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삼성의 불펜 난맥상은 단순히 투수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구단의 운영 구조, 코칭 전략, 그리고 피로 누적 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투수 혹사 구조의 반복. 지난 3시즌 동안 삼성 불펜 투수들은 리그 평균보다 약 12% 더 많은 등판을 기록했다. 특히 2024 시즌에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 평균 구속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8월 기준 불펜 평균 구속은 147.2km였으나 9월에는 145.6km까지 떨어졌다. 이는 피로 누적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좌우 밸런스 불균형. 삼성 불펜의 좌완 투수는 배찬승, 이승민, 김태훈 3명뿐이었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0.31로 리그 최하위권이었다. 박진만 감독은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수비 전술의 핵심이라며 이영하 같은 우완 파워피처가 있을 때 좌완 운용도 더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롱릴리프 부재. 삼성은 선발진이 5이닝 이하로 무너질 경우를 대비할 롱릴리프 요원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경기 초반에 불펜이 조기 소모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영하는 선발과 불펜을 모두 경험한 투수이기 때문에 필요시 롱릴리프 혹은 불펜 오프너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불펜진의 구조적 피로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산이다. 이영하의 합류는 단순히 한 명의 투수 추가가 아니라 불펜 시스템 전체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그는 불펜의 마지막 2이닝을 책임지는 필승조뿐 아니라 시즌 내내 균형을 유지하는 리스크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박진만 감독은 부임 첫 해부터 소통 중심의 리더십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보다 팀 전체의 플랜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시스템 야구는 삼성의 체질을 바꾸었다. 수비 중심 사고의 내재화. 박 감독은 수비가 공격을 만든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팀의 UZR, 수비 기여도 지표를 리그 최상위로 끌어올렸다. 2024 시즌 삼성의 팀 수비 지표 UZR는 8.23으로 리그 2위였다. 이는 2022년 대비 63% 상승한 수치로 그의 세밀한 수비 훈련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공포보다 책임의 문화. 과거 삼성은 위계 중심의 조직 문화로 인해 신인이나 젊은 선수들이 경기 중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박진만은 이를 바꿨다. 그는 감독이 모든 걸 지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며 투수 포수 수비수 간 자율적 소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삼성은 리그 내 가장 낮은 실책 대비 실점 비율 0.71을 기록했다. 즉, 실수가 나와도 팀이 커버하는 야구가 정착된 것이다. 이영하가 상징하는 문화의 완성. 이영하는 바로 이 문화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는 팀 내 소통이 활발한 선수로 알려져 있고 두산 시절에도 젊은 투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 감독은 이영하를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투수진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불펜. 그게 바로 이영하입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삼성은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진화하게 된다. 삼성 구단은 오랜 기간 보수적 운영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25년 겨울, 구단은 과감히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이영하에게 제시된 총액 18억 원 계약은 B등급 FA 중에서는 상위권 수준의 조건이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 다시 한번 우승 경쟁 구단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음을 의미한다. 프런트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박 감독이 팀의 기틀을 잡았다면 이제 구단이 승부수를 던질 차례입니다. 삼성은 이영하 계약과 동시에 불펜 보강용 외국인 투수 영입도 검토 중이다. 즉, 불펜 강화는 1인 보강이 아니라 시스템 혁신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영하의 합류 소식에 삼성 선수단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오승환, 삼성 마무리 투수. 이제 든든합니다. 불펜은 서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하가 오면 나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현, 새선맨, 형이 오면 마운드에서 리듬이 좋아질 것 같아요. 불펜은 매일매일의 경기 감각이 중요하니까요. 박진만 감독. 이제는 6회부터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삼성의 왕조 야구가 바로 그랬죠. 이처럼 현장의 공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영하 영입은 단순히 전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팀 심리의 안정을 가져왔다. 이번 회 시장에서 삼성의 움직임은 단연 돋보였다. 두산은 재정 문제로 대형 영입이 어려웠고 LG와 SSG는 이미 포화된 불펜진으로 추가 보강 여지가 없었다. 하나는 내부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이영하 영입은 정확한 타이밍의 투자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으로 삼성의 2026 시즌 예상 순위를 리그 3, 4위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은 방송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삼성은 지금 완벽히 우승 가능성 있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펜이 안정되면 리그 상위권은 자동입니다. 박진만 감독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은 삼성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팀의 평균 연령은 27.4세로 리그 최적 수준이며 내야 이외야 포수진 모두 세대 교체가 거의 마무리됐다. 여기에 불펜의 완성도가 더해지면 삼성은 2010년대 초반의 왕조 시스템을 거의 복제할 수 있다. 선발진, 원태인, 뷰캐넌, 최하늘, 김윤수. 불펜, 이영하, 이승현, 김태훈, 배찬승. 마무리, 오승환 또는 차기 마무리 육성 예정. 이 구성이 유지된다면 삼성은 리그 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마운드 밸런스를 갖게 된다. 결국 이영하의 영입은 단기적 전력 보강이 아닌 왕조 복원의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긴 재건의 터널을 지나왔다. 수비를 다지고 젊은 투수를 키우며 팀 문화를 바꿔왔다. 이제 그 위에 승리의 조각을 올릴 때가 되었다. 이영하 영입은 그 마지막 조각이다. 그는 단순한 B등급 FA가 아니다. 삼성 왕조 복원의 첫 번째 불꽃이다. 2025년 겨울, 푸른 사자는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울음소리가 2026년 가을 한국 시리즈의 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박진만 감독의 철학, 프런트의 결단, 그리고 팬들의 믿음이 그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심장은 다시 뛴다.